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확산을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의 최대 피해자인 애플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 방역당국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는데 감염 우려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폭발했기 때문이죠. 탈출 노동자들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밭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슬쩍 파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 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공세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쇄 루프 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의 굶주림까지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 루프에서 공장을 가동해왔습니다. 이는 정저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내린 부분적 봉쇄 조치 때문이죠. 정저우시는 이달 중순부터 구역별로 전면 외출 금지 또는 주거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고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내부에 갇힌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수일째 최소한의 빵, 라면 등만 나눠주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부실한 끼니가 이어졌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의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의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을 피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수많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시켜야만 했고 많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코로나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소식에 놀라운 전체 인원을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아파트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 내륙 지역인 칭하이성 시님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병력까지 동원해 신왕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신현실에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 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진행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위안, 한화로 약 91,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서명임을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 협력을 이었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1년에도 중국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조립업체의 생산과 출하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이폰 14 생산량의 수입에서 30%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형 아이폰의 약 85%는 정저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 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 최대의 빅테크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난 4월 애플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팀 쿡 애플 CEO는 중국에서 생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음 분기에 약 8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팀 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 쿡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와이어는 PC의 낸드 플래시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에 애플 역시 중국제 낸드 플래시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에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계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출하량 6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2%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였죠.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필립스의 경우 201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뒤늦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던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1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의 신규 메탈 스트랩 2종 출시를 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장거리 5G 통신 시험에서 전송거리와 다운로드 속도에서 업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는데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례